제목에 보면 IoT가 써있는데 이거 찌그러진 게 아니라 실제 I랑 T는 대문자인데 O만 소문자라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이니셜만 가지고 약자를 만들 때 그 약자에서 관사, 어나 더, 그 다음에 전치사는 대문자를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인터넷 오브 things라고 이따 본문에 나올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근데 IoT는 그런 뜻이고요. Connecting everything. 그 IoT라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뭘 통해 연결하냐면 things, 모든 things를 다 인터넷을 통해서 커넥팅한다. 그게 IoT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이미 쓰고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뭐 자기 핸드폰이랑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연결되어 있다거나 그런 식일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첫 문장 볼게요. 앞부분에서는 이 Io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질적인 예시로 보여줄 참이라서 지금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바로 IoT야. 이렇게 얘기한 단락이에요.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보고서는 즉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설명하고선 본문을 보자면 IoT가 실제 사용될 수 있는 현 상황을 한번 이렇게 묘사하면서 예시를 보여주고요. IoT라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야 라고 제시를 한 다음에 IoT 장점을 쭉 서술해줘요. 굉장히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서술하는 게 세 단계로 갑니다. 집에서 좋고 국가나 도시 차원에서 좋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편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과 위험에 있어서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에서 도움이 된다까지 다 장점을 말한 다음에 그러나 우려할 점이 역시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분명히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끝이에요. 그 부분을 쭉 흐름을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시험에서는 장점도 많이 나오지만 우려할 부분이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첫 문장 볼게요. There is a car accident. 그리고 near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이 near이라는 단어를 일단 잠깐 체크를 할게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near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생각에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중에 뭘 것 같아요?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중에 뭘 것 같아요? 네, 이 지문에서는 전치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로 쓰였다라고 별표를 해주시는데 실제 near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 표시를 해볼게요. near,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죠. 가까운이란 의미를 살려서 같은 의미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그 여자의 집을 기준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Her house 이렇게 써볼게요. 그 여자의 집은 is near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문장을. 그런데 걔네 집 가까워 이런 얘기예요. is near. 그러면 is 뒤에서 near이란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거죠. 그렇죠? 물론 뒤에다가 뭐 여기서 가까워. 그러면 near from here, from my place 이렇게 쓰면 되죠. 일단 여기서 마침표 하나 찍어볼게요. 형용사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부사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자 살아 lives near 이렇게 쓰면요. 그 여자 되게 가까이에 살아 이런 얘기예요. 위아래 문장은 같은 얘기죠. 그 여자는 집이 가깝다면 그 여자가 사는 걸 가까이에 산다는 거나 뒤에다 똑같이 from here 또는 from her parents라고 쓴다면은 똑같이 그 여자의 집은 그 여자의 부모 집에서 가까워. She lives near from her parents라면은 부모로부터 가까이에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다 결국은 가깝다는 얘기인데 위에 있는 건 is 뒤에 보어로 들어간 형용사고 밑에 있는 건 lives를 수식해주고 있는 가까이에라는 부사죠. 마지막 전치사가 저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만약에 her house라고 똑같이 썼는데 is near my place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네 집은 my place의 근처야 이렇게 되죠. 즉 걔네 집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어 이렇게 되죠. 만약에 in my place면 걔네 집이 우리 집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런 식의 전치사란 얘기예요. in이나 at, on처럼 near 자체가 전치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near my place. 자, 저 세 가지가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것은 이 near이 전치사로서 near your home이죠. 당신네 집 가까이에 라고 해서 near을 전치사로 쓴 거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나중에 수능 볼 때 많이 나오는 건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실제로 수능 볼 때 이 가까이에 산다 할 때 she lives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를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ly를 붙여버리고 말죠. 근데 ly를 붙이는 순간 뜻이 뭐가 되냐면요. 거의라는 뜻이 돼요. 즉 almost라는 부사랑 동일한 표현이 돼요. nearly는 거의라는 뜻이지 절대 가깝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nearly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전문장을 가보면은 자동차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고가 near your home, 당신 집 근처에서 생긴 거예요. While you are sleeping이에요. 옛날에 어법 문제 나올 때 보면요. 저 부분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를 이걸 싹 지우고서 while sleeping 이렇게 나와요. 즉 분사구문처럼. 왜냐면은 가까이에서 공부했던 게 우리가 1, 2, 3과 공부할 때 분사구문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니까 while sleeping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접속사 뒤에 분사만 쓴 거. 돼요? 지금? 안 돼요. 내가 따라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앞에 주어는 지금 자동차 사고예요. 왜냐하면 앞문장에서는 주어가 사고라는 주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주어가 사고인데 뒤에서는 주어가 you예요. 접속사 뒤에 주어를 생략하고 분사구문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ile you are sleeping 그냥 다 써야 됩니다. 당신 잠든 사이에 사고가 있습니다. 상황 설정이고요. 당신의 전화기가 했는데 뒤에다가 현관펜으로 receives랑 그 다음에 set 두 개를 체크하면서 앞에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부분에다가 and 이렇게 한번 묶어줄게요. 핸드폰이 기준이에요. 폰이 receives 받아들입니다. news 소식을 받고요. and set 설정합니다. your alarm이에요. 알람 시계를 설정해요. 근데 자동적으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자동이란 단어는 반이어 보셔야 돼요. 아래쪽 현관펜으로 manually 체크하세요.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란 뜻으로 수동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earlier이고요. 더 먼저 빠르게 설정하는데 얼마만큼 빨리냐면요. 뒤에 by를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by는요. 전치사의 의미를 잠깐 체크하면서 필기를 해야 돼요. 요 by의 의미는요. 이마만큼의 차이로 란 뜻이에요. 차이로. 대체적으로 by 뒤에 뭐가 오냐면요. 숫자. 그래서 그 숫자 자체가 양 또는 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와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보다 2cm 커요 라고 말하면 he is taller than me 까지 쓰면 나보다 크다죠. 2cm를 어떻게 표현해요? by 2 centimeters 이렇게 써요. 그때 딱 by만 쓸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적으로 시계가 알람 설정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데 얼마나 빨리 해주냐 이거야. 원래 7시 설정이면 20분 빨리 6시 40분에 알람 설정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y를 써야 돼요. 다른 걸 쓰지 않아요. 뭐 with라든지 뭐 다른 걸 쓰지 않습니다. 저 by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전치사는 by 한 가지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땐 사고를 파악하면 핸드폰이 왜 알람 설정을 당기겠어요? 사고가 있으면 밀릴 거 아니야, 도로가. 그러니까 제일 난감한 게 그거잖아. 여러분 왜 일요일에 마라톤 하는 줄 모르고 평상시처럼 일어났는데 헐 마라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각 이거잖아. 그러면은 핸드폰은 여러분이 모르고 있지만 내일 마라톤이 있다는 걸 미리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죠, 그쵸? 알림 설정을 받았어. 송파구청에서 받든지 아니면 네이버 뉴스랑 연결해가지고 받든지 내일 거기서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은 내일은 평상시처럼 나가면 밀리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미리 알람이 자동으로 일찍 깨워주는 거야, 나를. 그래서 일찍 깨워서 마라톤이 있건 뭐건 간에 제 시간에 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When the alarm rings인데요. 자, rings. 지난번에 우리 일과에서는 알람이 울린다 할 때 동사 수거 있었어요. 뭐라고 썼지 그때? goes off였어요. 그쵸? go off인데 goes off. 그때는 일과에 나왔던 수거니까 기억나는 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 이란 뜻이죠. The lights turn on이에요. 불이 켜져요. 뒤에 나와 있는 turn on은요. 원래 우리가 뭔가 스위치를 켜다면은 사람이 주어고 turn on the lights 이렇게 되죠. 불을 켜다예요. 그럼 선생님 lights가 켜지다여야 되잖아요. 근데 수동으로 안 썼어요. 왜 안 썼냐면 지금 상황이 IoT야. 알람 설정도 지가 오토매티컬리 하는 거고 불도 그냥 지가 켜지는 거야. 말하자면 자동으로 알람 설정된 시간에 불 켜지면서 주인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lights are turned가 되면 켜졌다는 얘기는 사람이 켰다는 얘기잖아. 나에 의해서 켜진 거니까 내가 킨 게 되니까 그럼 오토매티컬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지가 저절로 켜져 라는 뜻으로 자동사 턴온을 쓴 거예요. 그래서 턴온 자체는 지금 수동이 아닌 능동태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아래쪽에 설명해 놓은 게 이거예요.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면 아래 줄 치세요. 저절로 켜지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능동태를 쓴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문의 흐름상 수동이 아니란 얘기죠. 지가 알아서 키는 거니까. 자, 불이 켜집니다. 왜 켜져요? To wake you up이죠. 뒤쪽에 나와 있는 이런 거, you의 위치 이런 거 체크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어법 문제 풀어봐서 알지만 별거 아닌 게 틀리게 나오잖아요. Thanks for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wake up you가 안 된다는 거. 왜? 저런 거 우리가 원래 이어 동사라고 하지만 이런 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알죠? up, down, on, off, in, out 이렇게 부사가 연결된 동사 수거들인 경우에 대명사가 목적어가 되면 즉 you, him, her, it, that, them 이런 목적어가 들어가면 up, it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get it out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turn it on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you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내용은 이거야. wake you up이야.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 불이 켜져요. 그리고 샤워기가요. 동사가 self-adjust예요. 원래 self는 붙인 거고 adjust 자체가 맞추다, 조절하다죠.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알아서 맞춘다는 표현을 self를 붙인 거예요. 물론 그냥 automatically adjust라고 써도 될 걸 저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가 알아서 맞추는 거야. The water temperature, 물 온도를 맞추는데 to your preference.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샤워기 이렇게 물 온도를 내가 쓸 때마다 달리 바꾸죠. 예를 들면 엄마는 여기까지 돌려놨는데 난 뜨거운 것을 이렇게 줄인다는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쓰던 그 물 온도를 얘가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알아서 그 물 온도를 틀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자체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알람만 울리는 게 아니라 방에 불도 켜지고 저기서 막 물 샥샥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저기다 창문까지 열리면 난리 나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행해지는 상황.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자동이에요. When you leave the house, 당신 집을 나설 때면 all the machines, 모든 기계들이요. stop working. working은 혹시 몰라서 박스는 한번 할게요. 아직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설마 to work를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알죠? 투부정사를 쓰면요. work를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멈춘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to working을 써야 stop working. 결국 동작을 멈춘다예요. 그래서 working의 의미는 operating이에요. 정말 일을 하다가 아니라 기계가 작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operating과 동일한 의미로 쓴 거예요. 모든 기계가 다 자동으로 저절로 작동을 멈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 나갈 때 어떡하지 나 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 자동으로 소등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When you leave the house라고 썼어요. leave 뒤에 아무런 전치사 쓰지 않았죠. 집을 떠나는 거니까. 근데 leave 다음에 전치사 쓸 때도 있어요. leave 다음에 for를 썼다고 칩시다. 만약에 for the office라고 쓴다면 물론 이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 직장에 출근한 사람이란 조건에서 office라고 썼지만 for the office면은 사무실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leave the house는 집을 나서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가 같아지죠. office랑 house는 분명히 다른 장소지만 for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leave 다음에 for를 쓰면 또 이상하죠. 그럼 퇴근이죠. 집을 향해 떠나는 거니까. 그래서 for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보셔야 돼요. for 뒤에 어느 장소 방향을 향해 떠나다 이거 만약 없으면 그냥 그 목적어 장소 자체를 떠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IoT가 무엇을 하는지 대충 볼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automatically가 가장 핵심이죠. 이 상황 자체가 may sound like예요. 자, 이 like의 쓰임은 지난번에 우리 1과에서 나왔던 what his, they, would be like랑 똑같은 like예요. 즉, 뭐 같은이라는 전치사 like예요. sound는 뒤에다 원래 형용사를 보호로 쓰죠. 예를 들면 that sounds great 이렇게 쓰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sound 다음에 like를 쓰면 무슨 얘기예요? 뒤에 이 명사처럼 들리다예요. something from a sci-fi movie예요. 우리가 보통 sci-fi 뭐야? 사이언스 픽션을 줄여 말한 거죠. 공상과학 영화를 말하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의 something 무엇인가 처럼 들리죠. Guess what? 근데 그거 아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Guess what은 보통 you know what? 이런 표현이에요. 넘어갈게요. This is 그래서 이것은 한 예시입니다. of what을 썼는데요. 이 what 주의하세요. 보통 이렇게 of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문제 보면은 of which라고 해놓고 이게 맞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하나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의 예시냐?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예요. What the internet of things 뒤에 5월로 해놨지만 사실은 이 5월이 말하는 건 앞에 있는 인터넷 할 때 I of things가 IoT다라는 이 IoT의 정의, 축약형의 원래 형태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원래 IoT는 인터넷 of things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can do,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한 가지 예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the thing일 수도 있고 the things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문맥상 the things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한 가지 예시라고 했으니까 IoT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진 않을 거 아니야. 뒤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다고 실제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things 중에 하나의 예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쟤는 the things that이라고 보는 게 적합할 거고요. IoT가 뭔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줄 거예요. The IoT is becoming 뭐가 되고 있냐면 on 다음에 왜 ly가 붙어 있냐면 increasing는 popular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주제, 소재, 제목이에요. 그러나 what exactly the internet is예요. 그래서 Internet of Things죠. 자, 여기서는 의문문이 여러 개가 나와요. 번호를 한번 매겨보자면 1번, 그 다음에 여기 how 자리에 2번, 아래쪽 what이 3번, how가 다시 4번이에요. 이렇게 4개의 의문문이 나오죠. 그래서 내 의문문만 체크해볼까요? what, how 나오죠? 이 4개의 의문문이 결국 이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이제 소제목들이 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빠진 것도 있긴 해요. 우려할 부분은 여기서 의문문을 제시하지 않고 있죠. 앞으로 보게 될 이 IoT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이 의문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1번 What exactly 정확하게 뭐야? Is the Internet of Things IoT가 도대체 뭐야? 정확하게 이거고요. 두 번째 How is it changing our lives? 이 실명한 건 앞에 있는 the Internet of Things겠죠?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 즉 IoT가 접목됐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걸 보여주겠죠. 자, 그 다음에 What is the IoT? IoT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라는 얘기죠. 실제 작동 원리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그 소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e IoT가 is a network of machines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미리 체크하자면 현관펜으로 network를 먼저 보세요. IoT 자체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보호가 길게 연결되니까 놓칠까봐 그러는데 그냥 IoT는 네트워크예요. 아까 처음에 이 본문 전체 제목이 뭐였냐면 IoT 다음에 connecting everything이었어요. 모든 걸 연결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연결망 이거 자체가 IoT예요. 그런데 뒤에 관계사절이 나온 부분을 다른 색깔로 제가 여기 that에서부터 끝까지를 묶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절 속의 동사의 수예요. 여기에 현관펜을 치세요. collect. 그리고 exchange까지 두 개를 치면서 병렬 구조는 이 and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사의 수예요. 선행사가 네트워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collect, exchange, 복수형 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선행사는 그 앞에 있는 machines, vehicles, buildings, devices 얘네들이 선행사란 얘기예요. 즉, collect data, 정보를 모으고 그 다음에 exchange information, 정보를 맞교환하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주체는 앞에 있는 저 4가지예요. 즉, 기계, vehicles, 자동차, buildings, device, 장치들 이 4가지가 데이터를 모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핸드폰, 차에 붙어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게 되겠죠. 그쵸? 건물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CCTV라든지 집에 있는 여러가지 기계들 그런데 그런 기계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근데 혼자 모은 정보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exchange, 정보를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보를 교환하는데 어떻게 교환하느냐? using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밑에다가 분사 구문이라고 쓸게요. using은 분사 구문으로서 뭐뭐 하여, 뭐뭐 해서 라는 뜻이죠. 일렉트로닉스, 전자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센서, 여러가지 감지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왜 이렇게 가방에 열쇠고리 같이 카드 탭 같은 거 하나 끼우고 열쇠고리 달고 다니면 교문 지나가면 땡땡땡 학생이 8시 43분에 교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지나갔구나를 뭘로 알겠어요? 센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거기 센서에서 인식된 걸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요. 그럼 내가 아침에 먼저 출근해서도 우리 아들이 학교 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야. 어디 납치 안 당하고 학교 갔구나. 지각 안 하고 갔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의 한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선행사는 저 네 가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 일 두 가지라는 거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서로 교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망 자체가 IoT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렇죠? 아래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잠시만요. 이건 삽입 문장이 나와 있어요. 왜? 문장 삽입이 나올 만한 단서가 되는 건 바로 to put it simply예요. 자, 이 표현은 앞으로 수능 독해하실 때도 잘 보셔야 돼요. 해석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 라는 뜻이에요. 간단히 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앞에 이미 나온 말인데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했던 얘기를 다시 말해서 요약해 줄 정도로 중요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간단히 말해 라는 말 뒤에가 빈칸추로는 뚫려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요 앞부분이 빈칸으로 뚫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단서가 요 표현 뒤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요 표현 뒤에서 뭐가 있냐면 we can connect해요. 우리는 device 장치들을요 over the internet 인터넷 상에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letting 역시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분사구문이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그 결과 뭘 하게 하냐면 them. 자, them이라고 복수명사가 온 이유는 앞에 있는 요 devices라는 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요 them인 거죠. 저 장치들이 뭘 하게 함으로써요? 뒤에 talk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별표 하나 달아줄게요. 왜냐? 앞에 let 얘는 사역동사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가 되죠. 여기는 이거 잘못 이거 7잔 지우세요.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우세요. 잘못 들어간 거고요. 자, letting them 그 장치들이 talk to each other예요. 서로라는 건 뭐야? 기계가 기계에게. 그 다음에 and to us 병렬 구조는 to each other to us가 and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장치들이 예를 들면 핸드폰이 자동차가 핸드폰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기계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준다라는 표현이 letting이라고 분사구문으로 들어간 건데 자 일단 표현을 먼저 봅시다. 먼저 봐야 되는 건 we have to put it simply예요. 요 위에 여백 공간에다가 요 put it simply라는 표현에 동의 표현들을 좀 쓸게요. 간단히 말해라고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말해 요약하자면 in summary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요약하자면 summary 자체가 요약이라는 명사예요. 그 다음에 simply라는 부사를 그냥 써도 되지만 동일한 표현 중에 briefly라는 부사가 있어요. briefly 그리고 나서 speak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쓰는데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근데 앞에 이런 부사를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 알죠? 예를 들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 frank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해 뭐 strictly speaking 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briefly speaking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간단히 말해 요약하자면 이란 뜻이고요. 자 근데 이런 표현들 뒤에 나온 내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저 분사구문을 만약에 절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요 letting이라는 부분을 일단은 letting의 현관편에 먼저 한번 쳐주시고요. letting을 만약에 저렇게 분사 형태로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주느냐?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장치들을 연결하고 그 결과 우리가 뭘 하게 해주는 거예요? and 다음에 그냥 let을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We can connect and let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연결을 해서 걔네가 이렇게 서로 정보를 소통하게끔 내버려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줄 수 있거든요. 라는 얘기예요. The things in the IoT예요. 자, 이 IoT 왜?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the things in the IoT를 써요. 원래 이 things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IoT 자체가 Internet of Things였잖아요. 그럼 이 IoT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things는 뭐냐? 걔는 뒤에 동사가 여기 include에다가 줄을 한번 칩시다. include가 동사죠. 그러니까 주어는 things. 얘는 정말 모든 걸 다 포함하는데요. 뒤에 두 군데 동그라미 할게요. from하고 그리고 뒤에 to 이렇게 두 군데 동그라미 할게요. 이렇게 해야 from A to B가 나오죠. 여기에서 저기에 이르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from
해놓고 다 쓰죠. 스마트폰, 커피 메이커, 워싱머신, 램스, cars, 인터널 빌딩 다 써놓고 나서 to 해놓고 almost any other object 뒤에 you can imagine이 앞에 있는 object를 꾸며주는 이런 관계사절을 만들어 주었어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물체에 이르기까지 이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커피 메이커가 나와 있는 걸 잠깐 체크하셔야 돼요. 이따 본문 후반부에 한번 다시 나올 거라서. 여기서 굳이 커피 메이커를 나열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IoT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스마트 기기라고 생각하니까 뭐 해봐야 핸드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스마트폰 말고 예를 들면은 커피 메이커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게 나중에 뒤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거나 자, 저런 것들로부터 해서 온갖 것들의 얘기까지 다 포함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You might think, 아마 생각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에 보시면 잠실 요구가 순서 배열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순서가 ABC 단락 배열이 아니라 문장 배열이에요. 문장 배열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한 페이지에는 문장이 나와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문장 위에서부터 보면은 you might think에서부터 맨 아래줄에 있는 these home automation systems까지 했을 때 여기 아래까지 쭉 전체가 다 모든 문장이 딱 저 자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장의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애들은 순서 배열로 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삽입도 낼 수 있죠. 왜? 저 문장이 딱 세 번째밖에 못 들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가냐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간접 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런데 왜 그 순서를 지켜야 하는지를 문장을 해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첫 문장을 봤더니 뭐라 했냐면 당신이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that 뭐라고? The IoT is nothing new예요. 만약에 something new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요? 뭔가 새로운 거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nothing new면 뭐야? 뭐 전혀 새로운 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아마 IoT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새로운 게 아닌 거야? nothing new라는 것에 대한 근거 문장이 바로 뒤에 나오죠. 왜? 우리는 이미 interact with machines니까 이미 기계랑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즉 아니 기계랑 연결하는 게 IoT라며 근데 이미 하고 있으니까 쟤는 nothing new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미 하고 있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There are home heating systems예요. 집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 가정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TV 광고에 보면은 뭐 컨덴싱 뭐 무슨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가끔 그런 광고 있잖아요. 추운데 차에서 이렇게 집에 가면서 어떡하지 집이 너무 추울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도착할 시간 맞춰가 미리 난방 돌려놓는 거 이런 거 나온다고 옛날 광고에 보이죠? 그러면은 그게 그거야. 내가 아직 집에 가서 버튼을 누르면은 집에 가서 따뜻해질 때까지 덜덜 떨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면서 핸드폰을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집을 따뜻하게 미리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나하고 집에 있는 홈 히팅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그 예시를 쓴 거야. There are home heating systems인데 어떤 systems that you can control이야. 여기까지가 시스템스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대사의 의미는 뭘까요? 아래쪽 화살표를 여기다 해주시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누구의 목적어냐면 컨트롤 뒤에 목적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컨트롤. 도대체 무엇을 컨트롤하느냐? 당신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난방 시스템을 뭘로? With your phone. 너의 핸드폰으로 while you are away. 당신이 없을 때 이런 얘기죠. 핸드폰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예시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야 너 이미 하고 있잖아 기계랑. 이미 집에 있는 보일러랑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인터랙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nothing new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순서 잡아도 야 IoT 새로울 거 없잖아. 이미 있는데? 이미 우리가 난방기구 그렇게 하고 있잖아. 예시까지. 여기까지야 순서가. 그런데 어법 하나 보자면 while you are away 이 자리에다가요. you are를 이렇게 괄호해볼까요? 왜 괄호했을까요? 괄호하면 바로 분사구문이지. 대절 속에 주어가 you can control해서 you야. while 절에서의 주어도 you야. 그러면 you 같은 주어니까 이젠 분사구문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you 제외하고 are being인데 안 써도 되죠? 그러면 while away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괄호만 하는 게 불안하면 한 번 더 써도 괜찮아요. while away라고 써도 어법상 틀린 거 아니에요. 괜찮은 문장입니다. 분사 구문 가능해요. while away라고 써도 된다.
IoT가 takes this interaction이에요. 자, 이러한 소통 연결을 그랬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this interaction은 뭐야? 저기까지 말하는 거. 우리가 이미 인터랙트 하고 있잖아.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을 집에서 떠나 있는 동안에 핸드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난방 시스템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즉, 바꿔 말하면 뭐야? this interaction은 내가 집에 없어도 핸드폰으로 통제가 가능한 가정 난방 시스템 같은 그런 상호소통이지. 근데 이게 있잖아. 그럼 IoT가 이미 있는 거네? nothing new네? 근데 아니라는 거야. IoT는 바로 이런 정도 수준의 인터랙션을 higher level,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와야지. 뭐가 달라졌길래 IoT라는 거야? 뭐가 달라졌길래 이전과 다르다는 거야? 그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음 문장이 나와요. 뒤에 문장이 뭐야? 이제 인간의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데잖아. 아까는 바로 위 문장이 뭐야? You can control이잖아. 네가 컨트롤 해야 돼 아직까지는. 그치? 이전 단계까지는. 근데 이제는 뭐야? 네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니까 컨트롤을 벗어난 다음 higher level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and determines by itself, 스스로 결정한대요. When and how to turn the systems죠. 이 시스템 언제 켜고 끌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얘기가 왔으니까 이제는 요 문장이 higher level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 거죠.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봤을 때 여기 these home automation systems라고 했을 때 이러한 these라는 말이 붙을 수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위에 나와 있는 거 the systems잖아. 즉 지가 혼자서 끄고 켜는 그런 시스템. 사람의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are able to find your location이야. 너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 from your phones야. 너의 핸드폰에 있는 GPS 시그널에서. 그러면은 우리 주인님이 지금 좀 오고 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집에 20분 뒤에 도착하시네. 그럼 지가 알아서 킨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문장도 이 these home automation 시스템이 저기 있는 저 시스템을 말하니까 요 자리가 딱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도 순서가 완벽하게 이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는 결국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 전체 문장의 모든 순서는 딱 저 순서야. 정리해볼까요? 맨 위에 뭐였어요? IoT가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 왜?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 집에 이미 내가 핸드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난방 시스템이 있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정도의 인터랙션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게 IoT야. IoT라는 건 뭐가 다르냐면 기존에 컨트롤을 했어야 했다면 이젠 그 컨트롤 필요가 없어. 지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생겼는데 걔는 어떻게 알아서 하느냐? 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GPS에서 알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가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이죠. 이 순서를 자기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순서를 잡아서 이해해서. 이해되죠? 자, 어법 하나만 봅시다. 어디냐면 엄청 중요한 건데 화면을 그래서 혼잡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정리하고 determines에다가요. 줄을 치시고요. 별표를 엄청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굉장히 중요하죠. determines. 왜 중요할까요? 아래다가 determine이라고 쓰시고요. 옆에다 x라고 아주 잘 보이게 표현해주세요. x라고. determine이라고 쓰면 딱 좋아 보여요. 왜? 시험 문제 내면 이거 공간이 좁아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 있는 여기 require랑 determine이 병렬처럼 보여요. 한번 볼래요? 진짜? 이거 딱 가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고. require and determine. 그쵸? 그냥 병렬로 넘어가기 쉬워요. 밑줄에 determine만 써놓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안 한다죠. 그러면 인간의 통제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지가 결정하지도 않아. 그럼 누가 결정해 주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하잖아. 사람도 통제를 안 해. 기계도 통제를 안 하잖아. 그쵸? 이건 반드시 S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쟤는 동사가 뭐랑 뭐가 병렬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병렬은 does나 require의 does랑 determines가 병렬인 거죠. 그래서 S가 붙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를 주고 나서 쓰라고 했을 때도 determine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삼각형을 비워놨어요. 왜 그랬냐? 여기에 when and how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원래 의문사 뒤에다가
뒤에다 투부정사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100% 명사죠 용법이에요. 투부정사는 원래 형용사, 부사 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건 단 한 가지. 모두 명사죠 용법. 즉 주어, 보어, 목적어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determine이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이거를 결정하던데 when to turn이야. 언제 켤지. how to turn. 어떻게 켤지. 이렇게 되죠. when to turn the systems on and off는 아래쪽 문장이랑 연결해 봤을 때 대충 그거겠죠. GPS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하니까 우리 주인님이 20분 뒤 도착. 그러면은 대충 이 집 전체가 지금 몇 도니까 몇 도 상승시키는데 이 정도면 보일러 몇 분 켜야 되니까 지금 켜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정도 온도면은 몇 도까지 이상적인 원래 우리 주인님 좋아하시는 preference한 템퍼러처까지 맞추는데 한 10분이면 데울 수 있으니까 한 10분 뒤에 켜자든지. 그게 when to turn을 지가 결정하겠지. 그 다음에 how to turn은 뭘까?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거 온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켤까? 뜨겁게 해줄까? 차갑게 해줄까? 에어컨을 킬까? 히터를 킬까? 뭐 이런 게 있겠지, 그치? 자, 그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얘기야. 우리 주인님은 오시면 항상 보통 요 정도 온도를 좋아했으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난방인지 냉방인지 등등등, 그리고 언제 끌지도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문장 순서 봐야 되고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They then determine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시스템스요. 이 they가 말했던 건 앞에 말했던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즈를 말해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시스템즈까지만 쓸게요. they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기 위해서. 얘네들이 determine 결정하는데, 자, 뒷부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계속 의문사절이 나와요. when to turn themselves off랑 and 다음에 when to turn themselves on이에요. 결국 이 두 개가 and로 병렬되면서 둘 다 determine의 목적어죠. 그리고 뒤에 절을 한번 볼래요? When you leave the house, 당신이 집을 나설 때면 이 자기 스스로를 themselves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앞에 they가 주어인데 자기 스스로를 끄는 거겠죠. 즉 시스템이 시스템을 끈다는 얘기죠. 그냥 them이라고 쓰면 안 돼요. 위에다가 그래서 them이라고 썼다가 X 표시하세요. 이거는 요 두 칸이 모두 다 그렇죠. 둘 다 그냥 대명사 them을 쓰면 틀려요. 앞에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면 그냥 them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끄는 거니까 themselves예요. When you leave the house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before you're alive이라고 썼어요. 앞뒤 문장이 굉장히 대꾸를 이루는 것 같은데 얘 하나만 대꾸가 깨졌어요. 왜? 앞에서는 when you leave 주어 동사인 접속사절이죠. 근데 밑에 before도 접속사로 쓸 수 있거든? 근데 before you alive라고 했으면 그냥 둘 다 절로 딱 맞아 떨어졌을 텐데 얘만 이상하게 alive를 명사를 쓴 접속사가 아닌 전치사를 썼어요. 그렇죠? 얘는 지금 전치사 before이고 그래서 arrival이라고 하는 명사형을 썼어요. 당신의 도착 이전에. 그래서 아래쪽에 만약에 부사절로 쓴다면 before you arrive라고 한번 쓰세요. 그래서 결국 저 arrival 자리에 arrive가 들어가려면 앞에 주어 형태인 you가 들어가야죠. you arrive냐, you are arrival이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얘는 현관펜 한번 치세요. 원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en to turn은 when they should turn이라고 쓸 수 있다. 자, 현관펜 치고, 자, 그리고 요 페이지까지만 보고 잠깐 쉬셔야 드릴게요. A smart fire alarm이에요. 여기서는요, 요 alert라는 동사 앞에 not only, 그리고 뒤쪽에 있는 but also 이렇게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두 개가 요렇게 병렬되고 있어요. alert, notify 두 개가 병렬되고 있죠.
근데 이 문장을 다음번에 빈칸 암기 시험 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alert 자리에 notify를 쓰고 notify 자리에 alert를 써요. 근데 틀려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notify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중간고사 시험 분석할 때 빈칸에 acceptance 써야 되는 자리에 보기에 notification이 있었어요. notify는 그냥 통보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alert는 경고하는 거야. 위험해요. 빨리 대피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에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야, 불렀어. 빨리 나가. 대피해.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alert 해줘야 돼요. 그치만 fire stations, 소방서, police stations, 경찰서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는 경고를 해줘요. 불렀으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 불났습니다. 보고죠. 그냥. 불이 몇 동 몇 호에 났다라고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notify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바꿔치기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부모 자식에게는 야 불났다? 그리고 지는 가는 거야.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는 저희 집에 불났으니까 얼른들 피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야. 한글 해석이 없어도 이상해져요. 그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심지어 한글 해석 있을 때는 바꿔 쓰지 마세요. 이거 말고도 이따가 보면 동사를 바꿔 쓰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전 문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스마트 파이어 알람은 그래서 뭐야? 불이 나면 다급할 거 아니야. 내가 막 핸드폰 어디인지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그치? 핸드폰 막 불구덩이 타고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자동으로 신고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러한 예시들에서 보면 through the IoT, 이 IoT를 통해서 기계들이요. 첫 번째 뭘 하느냐 여기에 보면 exchange죠. 얘를 먼저 해요. 그리고 and talk.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고 나서 talk to each other, 서로에게 말을 해준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뒤에 보시면 컴마 해놓고 나서 making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화살표를 분사구문이라고 한 데다가 현관펜을 일단 치시고요. 분사구문인데 부사절, 즉 또는 접속사절 쓰면 and they make라고 해놨어요. 그쵸? day라고 썼던 이 day는 위에 나와 있었던 이 machines라는 복수형 명사를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기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말이 토크지 서로 지시하겠지. 야, 이랬대. 빨리 알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겠죠. 그쵸? 그 결과 이러한 기계들이 결국 make our lives easier. 우리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해놨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또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도 있어요. 그쵸? which를 쓰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뒤에다가 동사 수를 맞출 때에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토크하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즉 저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현상 자체가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makes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which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얘네가 exchange하고 토크하는 전체를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and 다음에 they를 썼지만 they가 machines를 말한다면 they make겠지만 and 뒤에도 it을 쓸 수도 있죠. it이 의미하는 건 앞문장 전체, 즉 저런 기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소통을 하는 것, 즉 연결되어 있다는 그 현상 자체라면 makes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칭하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IoT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우리에게 삶의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를 본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좋은지가 그 뒤에 나올 건데 잠시 뒤에 마저 볼게요. 소제목이 바뀌었어요. What is the IoT good for? 그랬으니까 어디다 좋냐 이거야. 그쵸?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다 to 쓰면 이거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at을 써도 안 돼요. 어디 좋다 하는데 좋은 걸 말할 때는 to를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for 쓰는 게 맞고 at은 왜 안 돼요? be good at 그러면 뭘 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IoT good at 그러면은 IoT는 뭘 잘해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어디에 유용하냐 어디에 쓸모가 있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 꼭 써야 돼요. 전치사. At this point 자 요쯤 되면 이 정도가 되면 you may wonder 아마 궁금할 거예요. 뒤에 y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아랫줄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된 데다 현관펜을 치시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Why you would want예요. 당신이 왜 원하게 될런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뒤에 현재 분사 talking이 나와요. talking은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devices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본문을 잘 안 외웠어요. 그 친구는. 왜냐면 자기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고 외국에 좀 살다 왔어요. 본문 암기는 안 하고 자기가 되게 잘 지어 쓰는 패턴이었어요. 그냥 보는 즉시 영작하듯이 쓰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법 문장에서 토킹에 밑줄이 쳐 있었고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고치라고 했었는데 토킹을 건드렸어요. 밑줄이 없는 지문이었는데 이거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친구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렸어요. 왜? 똑똑했던 거지. want는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to talk라고 썼어요. to talk를 쓰면 내용이 그닥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안 틀렸는데 왜 고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안 틀린 거예요. 지금 왜 당신이 이런 걸 원할까요? 왜 이런 장치들을 원하게 될까요? 어떤 장치들? 이렇게 서로에게 말을 해준다는 건 뭘 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유적 표현이에요.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걸 말을 하다라고 쓴 거였죠. 왜 굳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치들을 원하는 거냐라는 건데 의미상 따졌을 때 투부정사를 써봤자 장치들이 그렇게 소통을 하고 연결되기를 원할까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틀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to talk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어떻게 그렇게는 안 내요. 그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내진 않고 그냥 토킹이 맞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문법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원트의 목적격보가 투부정사라고 기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는 걸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는 일단 지우시고 아래쪽에 there are many examples 이렇게 IoT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가치. 자, potential이라는 단어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잠재적인이란 뜻인데 잠재적이라는 건 뭐야? 지금 당장 발현되진 않아도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치들에 대한 예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가볼게요. imagine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예시가 나와요. 이 본문에서는 imagine 한번 나오고 아래쪽에 있는 suppose 한번 이렇다고 가정해보자, 추측해보자 해서 예시가 그런 식으로 두 번이 나옵니다. 그 흔한 for example 대신에. 자,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That you have just finished that. 대절 전체를 지금 목적어절로 쓰고 있어요. 당신이 이제 막 마쳤다 라는 뜻으로 just라는 부사를 쓴 거죠. 지금 막 마지막 우유를 끝냈다는 건 뭐야? 마지막에 우유 한 병 있던 게 지금 다 마셨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From your refrigerator. 이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목적어절로 대절을 썼는데 여러분 원래 imagine은 목적어로 동명사를 써요? 투부정사를 써요? 동명사예요? 투부정사예요? 원래? 힘 빠져. 원래 동명사예요. 원래 imagine 동명사만 씁니다. 얘를 동명사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you라는 주어가 뒤에 있는데 you를 의미상의 주어에 꼭 써야 될까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imagine이 앞에 명령문이죠. 한번 상상해봐. 그러면은 사실은 너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 한다는 걸 상상한다 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를 해줘야 되지만 안 써도 그냥 너라고 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your 정도의 소유격을 쓰겠지만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거는 imagine 뒤에다가 그냥 finishing을 쓰면 안 돼요. 뒤에 시제가 you finish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have just finished라 했으니까 완료 형태의 동명사를 써줘야 돼요. imagine having just finished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막 우유 한 통을 끝냈다 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agine having just finished 라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당신의 냉장고가 하는 일을 이제 IoT 입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당신 냉장고를 뒤에서 대명사 이수로 받았어요. 동사는 그래서 notices 그리고 orders 각각 단수 동사로 받아주죠. 냉장고가 notices 뭘 알아차리냐면 that there's no milk. 우유가 없네?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장고 녀석이 자동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Your favorite brand of milk야. 당신이 좋아하는 바로 그 우유 브랜드를 예를 들면은 그게 서울 우유건 무슨 우유건 간에 그걸 from the store. 당신이 자주 쇼핑하는 그러한 가게로부터 주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자주 주문하는 그 가게에다가 요 자리를 별표를 하나 체크를 할게요. 여기다가 별표 체크 중간에 store하고 you 사이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중간에 아이고 화살표 잘못됐다.
여기 which 이렇게 줄치세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죠. 저 앞에 있는 store라는 선행사는 누구의 목적어예요?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요 at이라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죠. You shop at the store잖아요. 당신이 그 가게에서 주로 장을 보는데 그 가게에서 주문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원래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니까 which나 that이나 뭐건 생략이 됐을 거예요.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store니까. 그런데 관계대명사 앞쪽에 전치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which밖에 안 되는 거 알죠? that은 못 써요. at which라고만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뭘 쓸 수 있어요? 관계부사를 쓸 수 있죠. where이라고 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문장을 만약에 고쳐 쓴다면 From the store where you frequently shop 에서 끝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저 문장 자체 the store you frequently shop at 도 물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아래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패턴 at which 그 다음에 끝에가 shop 아래쪽에 where 다음에 shop 두 개를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는 하나 그거였어요. 아, 우유가 없어도 냉장고 알아서 해주는구나. 그 다음에 or 아니면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세요. 추측해보세요. 역시 명령문이죠. You are meeting이고요. 물론 suppose에는 접속사 that은 이미 생략되어 있어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your friend예요. 당신 친구를 outside, 밖에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언제냐면은 when your favorite TV show comes on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TV쇼가 지금 나오고 있을 때 밖에 친구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 텔레비전이요. automatically start예요. 뭘 시작하냐면은 당장 녹화를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because it knows 이 실명한 건 당신의 그 텔레비전이죠. 그 텔레비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Your preferences 당신이 좋아하는 걸 알고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어떤 걸 보아왔는지 그 viewing history 시청 기록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요즘 생각하면 그렇다 누가 요즘 녹화를 하겠어요. 그쵸? 요즘은 그냥 다시 눌러서 보면 되죠. 그쵸? 시청 컨텐츠를 눌러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이 본문이 작성될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년 전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교과서가 처음 나온 건데 2019년도에 교과서가 나와서 학교에서 보급이 되려면 18년도에는 이미 교육청 검사 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17년도까지는 작성이 돼야 돼요. 교재가 완성이 돼야 돼요. 사진 다 집어넣고 본문이 먼저 편집이 되고 거기에 맞는 사파랑 문제를 뒤에 만들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 안에 들어갈 글은 그것보다 이전에 쓰여진 글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2014년도나 2015년도 글이 그나마 최근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글이 본문에 실려 있다고 본다면 그때 당시로서는 우와 내가 텔레비전에서 못 본 건데 자기가 자동 녹화 기능이 있네. 이게 되게 신기했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놓쳤으면 그냥 다시 뭐 넷플릭스 가서 보든지 컨텐츠 찾아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인데 그나마 하나 본다면 와 10년 전인데 저거는 그래도 미리 예측한 게 있었네요. 뭐야? 당신의 preference. 지금도 여러분 넷플릭스 가면은 자기가 자주 보는 방송 위주로 지난번에 마지막 보던 프로그램 먼저 떠 있고 아니면 자주 보는 거에 대해서 추천 항목이 뜨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이렇게 해줄 거다 IoT가 라는 기능을 10년 전 설명한 게 지금 우리가 구현되어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쵸? 그치만 저 때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건 녹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아무 때나 키면 그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다는 건 저 때 미리 예측 못했던 10년 전 현실이에요. 그쵸? 그걸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분사구문 변형한 거니까 현관편은 knowing에다가 잠깐 치면 될 것 같아요. 왜 knowing이 가능해요? 위에는 접속사 because를 썼잖아요. 그런데 위에 표시했지만 your TV가 이시잖아요. 여기 보이죠? 주어가 두 개가 같아요.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얘 주어 생략하면 knows가 knowing이 된다. 그거예요. 분사구문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문법은 아니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문장은 체크할게요. How convenient는 현관편을 일단 치고 얘 감탄문인 건 알죠? 참 편하네요. 이런 얘기예요. 아유 얼마나 편한지 이런 얘기죠. how 다음에는 형용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게 기본의 감탄문 어순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원래 뭐겠어요? Your TV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그냥 너의 텔레비전이 참 편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how convenient 뒤에는 원래
뭐 그냥 또 TV is거나 your TV is라고 해도 상관없죠. your TV is 이렇게 쓰겠죠. 근데 아래쪽에 볼까요? 와러 혁명 주동 이것도 감탄문의 어순이죠. what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what a convenient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TV가 더 편하겠죠. 참 편한 TV네요. what a convenient TV가 쓰면은 요 명사 역할을 TV가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it is라고 쓰면 돼요. 그거 참 편한 TV군요.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문장이 결국 그 텔레비전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서 이제 글이 살짝 바뀝니다. 뭐에서 뭘로 바뀌냐면 아래 여기 현관펜 치면 소제목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집에서 생활이 편하네. 우유도 자동으로 주문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알아서 녹화해주고 뭐 샤워기 켜가지고 나 잠에서 깨워주고 다 가정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스마트 홈스의 개념에서 스마트 시티즈로 약간 개념이 확장되죠. 이제 여기서 내용이 바뀌는데 문장 볼게요. while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 요 의미가 있다 뒤에서 한번 똑같이 나와요. 뭐뭐인 반면 또는 뭐뭐인 한편 이렇게 해석하죠. IoT가 처음엔 뭘로 시작했대요? The concept of smart homes. 처음엔 가정생활을 편하게 해주자. 주로 가전제품 위주로 연결을 했으니까. 근데 it's now moving이에요. 지금은 어디를 향해 이동하고 있냐면 the concept of smart cities예요. 보다 스마트한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갈게요. One of the most popular IoT applications 했을 때 applications 중요하죠? 그래야 비로소 앞에다가 one of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 중요한 건 뒤에 동사의 수도 주의하죠. applications are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앞에 s 붙은 주어가 보인다 해도 걘 주어가 아닌 거죠. 자,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IoT의 applications, 보통 우리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뭐냐면 the use of sensors예요. 어떤 센서냐면 이 감지기 자체가 built에서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sensors를 수식해주고 있는 과거분사예요. 물론 그 앞에는 뭐가 생략됐겠어요? 아래쪽에 줄쳐놓은 which나 that, are이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색칠하시고 요렇게 표시하면 알아보기 쉬워요. Sensors that are built. Sensors which are built. 이렇게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감지기야? 도로에. 그런데 잘 보세요. 보통 도로라고 하면 전치사 뭘 쓰냐면 on the road예요. 길 위에 여기 걸어 다니니까. 그치? 근데 우선 on이라고 안 했어요. into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그 포장하는 거 그 안쪽에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센서가. 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센서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왜 내장되어 있냐면 to find, 뭘 찾기 위해서냐면 available,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parking spaces,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왜 주차 공간 찾는 게 그렇게 문제래요? 아래 보니까 일단 현관펜은 searching, 그래서 뒤에 보면은 is에다가 체크할게요. 그리고 intensifies, increases, 동사 3개의 주어가 공통으로 모두 searching이란 동명사예요. 단수동사 3개가 보이죠? is, intensifies, increases. 3개의 단수동사의 주어는 searching. searching for, 찾는 거예요. parking spots, 주차 공간을 in busy urban areas. 굉장히 이런 복잡한 도시 공간 속에서, 도시 지역에서 주차 장소 찾는다는 게. 그래서 is, 단수동사 주의하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명사가 왠지 areas라고 봐도 R 같고 spot라고 봐도 R 같으니까 주의하셔야 되죠. 수일치 주의하고 is frustrating. 그 다음에 중요한 건 ing죠.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짜증을 안겨준다는 얘기예요. 지가 느끼고 있는 게 아니니까 frustrated라고 쓰면 안 돼요. For drivers, 운전자에겐 굉장히 막막한 일이죠. 그쵸? 주차 공간 찾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intensifies, traffic jams예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게 힘들어서 계속 주차 공간 찾으려고 서가지고 자리 있나 보니까 밀리죠. 주차장 내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교통체증을 증가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는 circling cars, 차들이 계속 돌고 있죠. 주차 공간 찾으려고 회전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매연 물질이 나오겠죠, 차가.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을 증가시킨다까지예요. 그럼 결국은 주차 공간상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이 저걸 없앤다는 얘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걸 축약해서 built into the laws까지는 아까 위에서 봤던 표현을 다시 압축해 준 거죠. 이 도로에 내장되어 있는 이 센서가요, 뭘 해줄 수 있냐면 can tell us, 우리에게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을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라는 건 간접 목적어예요. 그치만 이 경우에 간접 목적어를 뒤로 뺀다면 to us라고 물론 쓸 수 있어요. 맨 끝자락에 to us라고 쓸 수 있겠으나 지금 그냥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라는 4형식 구조 그대로 쓴 거죠. 첫 번째 목적어는 이거예요. 직접 목적어 1번, 직접 목적어 2번이 여기 and로 연결되어 있죠. 둘 다 간접 의문문으로 how many, where 두 개의 의문사절이 들어있네요. How many parking spaces are free? 도대체 몇 군데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가? 라는 것과 두 번째, where they are located. they가 의미하는 건 누구예요? 앞에 있는 요 parking spaces라는 요 복수형 명사죠. 도대체 그 비어있다는 주차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냥 찾아봤는데 도로에 센서가 있으면 뭐냐면은 이 무게 하중을 느낀대요.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아스팔트에 눌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차가 주차된 거고 이게 없으면은 빈 거잖아. 그래서 되게 넓은 장소 있잖아. 이들 무슨 에버랜드 이런 데 주차장 간 적 있어요, 아빠랑? 그러면은 되게 넓잖아, 그치? 근데 계속 보이잖아, 차가. 근데 가기 전에 보는 거야. 불이 들어온 거야, 지도에, 전광판에. 여기가 비어있다. 그럼 가서 그냥 바로 가면 되는 거야. 그 구역으로 이렇게 가게끔. 있나 없나 이렇게 계속 보는 거 아니고. 바로 가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센서로. 근데 이게 요즘 백화점 가면 본 적 있어요? 위에 주차장이 비어있는지 아닌지 여기 원래 등이 들어와요. 천장에 초록색, 빨간색 들어와요. X 표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만 가능하지. 왜냐면 위에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전구가 다 하나씩 박혀 있어야지 그게 되거든? 근데 에버랜드 주차장에 그걸 설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은 데는 주차 공간을 찾게 하려면 그런 방식이 필요한 거야. 밑에다가 센서를 박아놔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주차 공간을 알려주는 거. 아니면 아예 여기 없다. 가서 한 바퀴 D 주차장 다 돌았는데 없어서 E 주차장 가고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아래쪽에 beside는 현관펜으로 여기 in addition to를 현관펜 쓰는데 특히 to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가 달라요. in addition이랑 addition to가 다르죠. in addition이라고 to가 없는 녀석은 뜻이 누구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what's more이라든지 아니면은 moreover이라든지 furthermore 같은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라는 further나 furthermore 둘 다 똑같아요. 이렇게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얘는 즉 연결 부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in addition to는 그게 아니에요. 뭐뭐 외에도 이거 말고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덧붙여서란 얘기예요. 근데 beside는 특이해요. s가 붙어있는 요 beside는요. 여기에도 들어가요. 양다리예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라는 연결 부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라는 전치사도 돼요. 양쪽 다 해요. in addition은 to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고요. 자, besides 뭐 하는 거 말고도 providing convenience 위에 나온 예시는 다 편리한 거죠. 우리에게 냉장고에서 우유 주문, 이건 도시구나. 도시에서 주차 공간 알려주고 이런 거 말고도 IoT가 뭘 해주냐면 has a large scale, 굉장히 대규모의 implications, 영향력을 미치는데 for 뭐에 대해서 public safety,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오죠. 일반 대중의 안전에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급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실질적인 예시 문장을 줍니다. 2007년도 사건을 얘기해줘요. 옛날에 미네소타주에 있었던 35번 W 브릿지가 있는 그 인터스테이트라는 건 교차로를 말해요. 다리가 엇갈리는 자리를 말하죠. 이게 붕괴됐어요. 컬랩스가 여기서 동사로 쓰였는데 요 뒷페이지 가면 컬랩스가 명사로 나오는데 컬랩스는 붕괴하다 또는 붕괴 동사 명사 다 돼요. 스펠링이 똑같아요. 여기서는 동사예요. 어쨌거나 다리가 무너졌다 주어 동사예요. 그런데 뒤에다가 killing and injuring 이라고 분사 구문을 쓴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가 병렬 구조라는 건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랬냐? 아래 나와 있는 이 컴마 뒤에서 and란 접속사가 있었으면 이시 의미하는 것은 다리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시 의미하는 건 저 다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다리가 무너졌다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시 의미하는 건 동그라미를 치면서 아래다 하나 더 쓰세요. which라고 하나로 고칠 수가 있죠. 컴마 뒤에 which kill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nd injured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 which가 의미하는 것이나 it이 의미하는 것이나 둘 다 뭐예요? 결국은 다리가 무너진 일이죠.
즉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필기를 해주셔야 그냥 다리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다리가 컬랩스했다는 그 사건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치라고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고 it을 써도 무방하지만 의미 있는 보고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다리가 무너져 사람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뒷페이지 가볼게요. 자, 아까 말한 컬랩스 나오죠? 여기선 컬랩스가 뭐다? 명사예요. 그 붕괴가 그렇게 다리가 무너진 것이 was due to예요. 뭐 때문이었대요? steel plates, 이 강철판 때문이었는데 어떤 판이냐면요. that were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판을 꾸며주죠. plate 뒤에 복수형 비동사 들어간 건 당연한 얘기고요. 아래쪽에 뭐뭐 때문에라는 요 due to의 동의어로 쭉 써놨지만 이건 때문에라는 의미일 때에 땡스 투가 된다는 얘기지 요 자리에다 땡스 투를 쓰면 안 되죠. 그쵸? 저것 때문에 무너졌다는데 덕분에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 무슨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땡스는 요 자리에는 대칭이 안 돼요. 못 들어가고 요 자리에 넣는 거면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까지 쓰시고요. that were incapable of. 자, 위에서 보면은 이 were 다음에 in이 들어있죠. 이거 주의하세요. 왜? unable to랑 헷갈릴까봐 그래요. able은 unable to 다음에 아래쪽에 나오면 handle 동사를 이렇게 쓰겠죠. 그쵸? handle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투부정사를 쓰겠죠. unable to handle이고요. incapable of handling 이렇게 동명사 들어가죠. on과 in 체크하시고요. 자, 이 합판 자체가 뭐를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핸들은 뭔가 감당하다, 해결하다, 처리하다인데 the bridge is load예요. load가 L이에요. 앞에 나왔던 건 ROAD는 도로고 load는 뭐야? 짐이에요. 짐. 이 다리 위에 올려준 짐이 오겠어요? 그 위에 실어 올려주는 하중을 못 버텼다는 얘기예요. 다리 위에 너무 많이 올려준 거죠. 우리나라에서 한강대교 넘어갈 때 보면 한남대교 앞에도 과적 차량 단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톤 이상 트럭은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무거운 걸 실은 차가 지나가면 다리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리에 균열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나치게 무거운 걸 못 가게 하거나 아니면 이 다리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이 있는데 결국은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무너졌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는 when we build bridges, 우리가 다리를 지을 때면 우리가 스마트 시멘트를 쓴대요. 이 시멘트가 그 공사할 때 말하는 그 시멘트 맞아요. 그 시멘트예요. 그런데 어떤 시멘트냐면요. 여기 that에서부터 여기 sensors까지만 한번 먼저 끊을게요. 실제는 원래 전체가 끝까지 가주는 게 전체 관계사절인데 제가 한번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여기 대절 여기에 관계사절이 여기 끝까지를 끊었을 때 요 모니터라는 복수형 동사가 꾸미는 건 앞에 sensors라는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기 앞에 복수형 동사 sensors가 선행사죠? 그러니까 뒤에 복수형 동사인 모니터 이렇게 온 거고 여기 있는 동사는 has 단수잖아요. 왜? 선행사가 시멘트인 거예요. 수식해주는 선행사가 시멘트인 거죠. 자, 그래서 끊어봅시다. 우리가 공사할 때 뭘 쓴다? 센서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를 쓴다. 근데 어떤 센서야? 감시하는 그런 센서야. 뭘 감시하냐면 다리를 잘 검사하고 감시하는 거야. 근데 for 뭐를 찾아내기 위해서 감시하냐면 다리 어디 cracks, 균열이나 금간데 없는지 아니면 other stresses. 스트레스는 아래쪽에 써놨지만 사람이 뭔가 burden,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드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똑같아요. 원래는 압력이고 하중이에요.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지나치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곳이 없는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센서예요. 여기서 하는 역할이. 근데 그런 센서가 시멘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랬는데 이 또한은 현관펜 한번 치시면서 되게 시시해 보이는 저 단어가 나중에 연결사 문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보기로 나와요. In addition,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또는 what's more까지 같이 필기하시면서 이런 애들로 나오지 저기 나와 있는 also 자체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also를 기억은 하지만 시시하게 뭐 별거 아니잖아 또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라는 연결사가 들어가는 자리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시면 these same road sensors야. 위에서 그 다리의 하중을 제대로 감지하는지를 봤던 그 다리의 검사를 모니터를 해주는 그 센서가요. 또 뭘 해준대요? 요 똑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바로 위에서 저 역할했던 거. 이 어디 금간데 없나? 다리에 너무 무리하게 힘이 가지는 데는 없나? 그 검사해주던 그 로드 센서가요.
이번엔 뭘 해주냐면 인폼을 해주는데 여기에 조동사 could가 하나 있기 때문에 원형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요 인폼 동사가 나중에 빈칸 암기 시험 보면은 다른 걸 많이 쓴다라고 했던 바로 그 동사예요. 왜냐면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인폼에 한글 해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뭐뭐라고 알려줄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알려주다라는 뜻이 아까 화재 경보기 스마트 파이어 알람에서 나왔는데 경찰서나 파이어 스테이션에다가 이 불이 났다는 걸 알려주다라고 노티파이가 나와요. 근데 그 노티파이도 보고하다 알려주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노티파이를 많이 써요.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런데 노티파이 쓰면은 미리 얘기하지만 전 점수를 틀렸다고 그을 거예요. 그냥. 왜 틀렸냐면 노티파이도 알려주는 거고 인폼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티파이는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인폼만 목적어에게 of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다가 돼요. 인폼의 명사가 뭐야? information, 정보예요. 말 그대로 of 뒤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notify는 그냥 알리는 게 끝이에요. 누구에게 알려주다지 of 뒤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알려주다라고 연결이 안 돼요. 즉 inform A of B의 구조를 쓸 수 있는 것은 inform만 되는 거지 notify A of B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자리에 동사 다른 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inform이 꼭 들어간다. 두 번째 동사는 뭐였어요? warn이었고요. 경고하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앞에는 일단 도로에 뭐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hazards, 위험 요소예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예시로 예를 들면 빙판길 이런 거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감지기가 여러 가지 센서가 있나 보죠. 그래서 도로가 얼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준대요. 자, 그러면 그걸 알려주면 뭘 할 수 있어요? 빙판길인데 누가 쌩쌩 달리겠어요? 당신의 차가 to slow down. war는 원래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는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들어간 상황이다. 결국은 당신의 차가 속도를 낮추게끔 경고해 줄 수 있습니다. as such. 자, 이와 같이 했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다른 색깔 제가 잠깐만 바꿔볼게요. 왜냐면 여기가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실제로. 뭘로 할까? 여기 such as 요거랑요. 아래쪽에 as such랑 이렇게 두 개를 아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옆에다가 한번 뭐라 하시냐면 구별하기라고 쓰세요. 구별하기. 원래 잘 안 보이죠? 쓰세요. 그냥 such as랑 as such랑 구별하기. 다음에 또 여기다가 분명 such as 쓰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되게 달라요. such as만 그냥 혼자 있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such as만 쓰면은 컴마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such as는 뭐랑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uch as는 위에처럼 icy roads 이런 식으로 뒤에 예를 들면 빙판길과 같은 like 같은 의미예요. like icy roads 하면 예를 들면 빙판길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래는 지금 보세요. 없잖아. 그냥 as such 땡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such as가 못 들어가요. 자, 그럼 얘는 의미가 뭐였느냐? 아래쪽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한글 해석이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이런 의미가 더 가까워.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이처럼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연결 부사인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 말하고 앞에 본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IoT는요, makes us aware. 우리가 aware, 인식하게 해줍니다. 항상 뒤에 of 같이 쓰죠. aware of가 뭔가에 대해서 인식하다, 인지하다예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식하게 해줘요. 그 결과 helping이 분사 구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helping 자리에다가 일단 분사 구문이라고 먼저 쓸게요. 자, 저 헬핑의 주체가 누굴까요? 근데 설마 앞에 있는 문제겠어요? 아니죠. 문제는 도움을 주지 않죠.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게 되니까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뭘 하게 도와주냐면 to prevent, to 뒤에서 prevent를 1번 체크하시면서 and 다음에 save까지 두 개를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결국은 두 가지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첫 번째, prevent accidents, 사고를 예방해요. 빙판길인데 속도를 줄이니까 사고 예방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사고 날 사람이 안 당하니까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일이 적겠죠? 그러니까 save countless lives. 수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save 뒤에 countless는 잠깐 체크할까요? countless를 보면은 일단 수많은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은 의미가 되는 게 오히려 numerous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numerous. 셀 수 없이 많은 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저 countless 자리에다가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uncountable 이라는 형용사예요.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왠지 비슷하다고 느끼나 봐요. count가 들어있고 저쪽엔 less가 어쨌거나 부정이고 앞엔 on이 부정이니까 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uncountable 뜻이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숫자를 세지 못하는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산 명사라고 말하는 게 uncountable noun이에요. 예를 들어 물, 공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세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복수형 명사 못 만드는 명사가 uncountable noun. 사전표 찾아보면은 you, n 이렇게 나와 있고 박스 이렇게 해놓은 게 you, n이 uncountable noun의 기호 표시예요. 사전에서의 명령사전의 영한사전에서의 표시예요. 유엔이 아니라. 자, 그래서 uncountable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못 센다가 아니라 뒤에 복수명사가 있잖아요. live에서 셀 수 없이 너무너무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이 문장 뒤에가 분사구문인데 만약에 풀어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도움을 준다는 건 IoT가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역시 관계대명사 which를 계속 좀 써도 괜찮아요. which helps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건 which가 의미하는 건 앞문장 전체가 되겠죠. IoT가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게 해주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이 두 가지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중요한 단락으로 소제목이 바뀝니다. 여기 concerns에다가 박스를 쳐볼게요. 현관펜에 제가 썼어요. concern이 여기서 뭐냐면요. 우려, 염려. 그래서 결국 문제점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당연히 이면을 말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쭉 나열했어요. 그러나 좋은 점이 아무리 가정생활 단위 또는 스마트 시티의 개념까지 있었다 치더라도 분명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what are the concerns of using the IoT예요. IoT 사용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Nothing is perfect in life예요. 우리 삶에 보면 완벽한 건 없습니다. IoT도 is no exception. 예외가 아니죠. 라는 얘기 뭐야? 쟤도 결국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While there is an endless list of benefits예요. 자, 이 while의 용법은 아까 앞에서 한번 봤어요. 뭐뭐인 반면에 한편 이런 뜻이죠. 즉 장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endless list, 끝없는 목록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목록, 이것도 장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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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간다는 얘기죠. benefits가 되게 많아요. 뒤쪽에 나와 있는 associated부터 IoT까지는 앞에 있는 benefits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한글 해석상 관련된 그리고 연관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동의 표현이 있어서 제가 동의어 체크를 잠시 다른 펜으로 해보겠습니다. related라는 과거 분사를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뒤에 전치사가 달라요. to를 쓰죠. 그 다음에 involv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얘는 in을 써요. 그래서 involved in, related to가 같은 의미가 됩니다. associated with랑 같은 의미가 돼요. IoT와 연관된 여러 가지 장점들의 리스트가 있다. 근데 장점이 많긴 하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there are 뭐가 있어요? also 또한 serious concerns 여러 가지 심각한 우려, 염려가 있습니다. about security 첫 번째 문제는 안정성이고요. 두 번째가 privacy 개인 사생활 문제예요. all of the devices and systems 뒤에서 일단 먼저 한번 묶어주자면 that에서 여기 IoT까지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collect에다 현관펜을 치는데 제가 별표를 해놓고 수일치 주의라고 쓸게요. 왜 수일치를 조심해야 되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게 그냥 IoT잖아요. 그쵸? 근데 수일치 어디다 맞춰야 돼요? 여기 앞에 all이에요. all이 의미하는 건 devices랑 systems라는 복수명사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입니다. 이 모든 장치들과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근데 어떤 장치냐면 앞에 선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꾸며주죠. Then make up the IoT예요. IoT 자체를 make up, 이루다,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IoT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장치들과 시스템들이요. collect,
뭐를 모으냐면 a great deal of personal data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이 개인 정보를 다 모은다는 얘기예요. a great deal of에 해당되는 단어를 체크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 잠깐 써볼게요. a great deal of 양이 많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체크하고 많은이라는 거죠. 결국은 한 단어를 친다면 결국 much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근데 같은 표현으로 여기 나와 있는 다음에 great deal of를 써 놓은 상태인데 amount란 형용사를 쓸 수가 있어요. a large amount of. 근데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양이다 보니까 복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amount는 복수형을 쓸 수가 있어서 여기 어를 안 쓰잖아요. 그럼 large amount of가 돼요.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건 앞에 어가 없구나. 뒤에 s가 붙었구나. 요게 위아래 두 개가 차이죠. 두 개가 다른 거 느껴지죠? large amount of 같은 뜻이에요. 이게 다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요 표현 세 가지는 양이 많다고 할 때만 쓰고요. 지금 제가 쓰는 세 가지는 양이 많을 때도 쓰고 수가 많을 때도 쓰죠. a lot of, lots of, plenty of. 보시면 규칙이 동일한 게 적용돼요. 여기도 어가 있을 때는 뒤에 단수였지만 어가 없을 땐 lots 뒤에 s가 붙죠. 아까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랑 같지 않아요? 어가 사라지면 뒤에 s, 어가 사라지면 뒤에 s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오른쪽 세 개는요 much도 되지만 many도 돼요. 얘네 세 가지는 much를 의미할 수도 있고 수를 셀 수 있는 명사 앞에서 수가 많은이라는 many의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양다리고 이쪽 세 개는 한쪽 양이 많은 거 수를 세지 못하는 명사 앞에서만 쓴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체크했고요. 사실 문제점으로서 얘기한 게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home devices being connected인데 자 여기 being 자리를 잠깐 이렇게 괄호로 묶어줄게요. 뒤에가 현재 분사 being이 있어도 되지만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with 분사구문 즉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전치사 with가 들어간 상황에서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그 명사가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상태고요. 그럼 장치가 있는 채로야. 근데 어떤 장치냐? connected, 연결된 장치 이렇게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야. being이 없어도 틀리진 않다. 자 여기서는 표현이 바뀌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바로 위아래 문장. 우리가 지금은 이게 필기본이니까 저기서 여기 사이에 공간이 많고 막 다른 설명이 있지만 시험 문제 풀 땐 바로 이어져요. 그럼 봐봐. 앞에 거는 뭐였지? 앞에 건 great deal of고 밑에 거는 number of고 그럼 나중에 저 deal 자리에 number 쓰고 number 자리에 amount 쓰고 막 이런다고요. deal 쓰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앞에 거는 양이니까 deal이었지만 얘는 지금 home devices라고 복수형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umber of가 수가 많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맞구나. a number of가 원래 many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놓고 나서 근데 중간에 얘는 왜 낀 거야?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야. 이미 많은데 점점 증가하면서 많아지고 있는 이런 장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creasing number of라고 쓴 거예요. 점점 많은 수의 점점 증가하는 수의 장치들이 연결된 채로 인터넷에서 What can people do예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뒤에 make sure 체크할게요. 뭔가를 보장하다라는 단어라서 다른 단어 insure를 쓰거나 또는 guarantee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죠. 보장하다. 다 똑같이 대자를 목적어절로 쓸 수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Their personal information stays secure. stay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보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형용사라고 쓰시고요. stays 밑에다가 remain을 써도 마찬가지 의미를 갖죠. remains secure, stays secure. 개인정보가 안전한 채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래쪽에 해석서였지만 안전하게라고 해석하지만 형용사라서 이 부사 형태의 securely라고 쓰지 않아요. 형용사가 보어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개인정보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넘어간 거죠. Someone might access예요. 누군가가 아마도 접속할 수 있을 거예요.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one device죠. 여기서 access라는 거는 명사로서도 access고 동사도 access예요. 둘 다 접근하다, approach랑 유사한 의미를 가지죠. 어디 다가가냐면 one device in your home이에요. 당신 집에 있는 한 가지 장치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Even just coffee maker. 자, 아까 커피 메이커 나올 거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IoT라는 거는 이런 거에서 저런 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연결한다 해서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커피 메이커를 굳이 넣어놨었다고요. 그쵸? 근데 앞에서 IoT 예시 중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잠이 깰 때 알람 핸드폰이 울리면은 불 켜주고 샤워기 물 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거기서 확장되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커피를 텀블러 세팅해 놓으면 전날 밤에 아침에 내가 나가는 시간 맞춰가지고 텀블러에 커피 내려주고 나갈 땐 텀블러만 딱 챙겨 나가게 하겠죠. 그쵸? 커피 메이커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기계는 있긴 있어요. 시간 타이머 설정해 놓으면은 알람이랑 맞춰서 커피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기계가 있어요. 지금도. 자, 근데 왜 굳이 커피 메이커에 접속한다면 이라고 썼겠어요. 생각해봐. 핸드폰, 그 다음에 전등, 샤워기, 커피 메이커가 다 내 기본으로 IoT로 연결되어 있다고 썼을 때 제일 뚫기 쉬운 게 뭘 것 같아요? 핸드폰보다는 커피 메이커 쉽지 않겠어요? 봐도 단순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해킹을 한다면 얘가 제일 잘 뚫릴 거야. 액세스가 제일 쉽게 되겠죠? 얘를 만약에 뚫어버려. 근데 문제는 뭐야? 쉬운 거 하나만 뚫으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쵸? 그럼 나머지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럼 막말로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해. 근데 커피 메이커에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뚫었어. 근데 나 샤워하는데 갑자기 냉수 끊어버리고 온수만 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샤워하다가 이거 지는 거죠,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따끈따끈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뭐 자동차도 말하자면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나오면 난 절대 안 살 거거든. 왜? 누가 맘먹고 날 싫어해. 그럼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들어 막. 핸들이 안 꺾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왜냐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동차 게임하듯이 내 걸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해킹한다면. 그쵸? 공상 강한 영화 같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말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액세스한다고 쳐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갑자기 B가 왜 나오나 싶죠.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안 틀린 거예요. And be able to gather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someone이 gather information. gather는 collect 대신에 쓴 거죠. 모으다. 정보를 모아요. About your entire network. 네트워크 전체에 대한 걸 고작 커피 메이커 하나를 통해서 전부 다 모으는 거야. 얘 이 시간에 일어나는구나. 이 시간에 어느 방향으로 출근해서 GPS가 어느 지점으로 가는구나. 현관문은 주로 몇 시에 열리는구나. 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someone could use information. 누군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from an internet connected door lock이에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door lock, 문 잠금 장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대부분 도어락이 열쇠 넣어서 돌리는 쓰는 건 다 없잖아. 대부분 이렇게 버튼 누르는 식이잖아요. 카드 탭하거나. 다 말하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도어락이에요. 근데 이거의 정보를 쓸 수가 있어요. 뭘 하기 위해서야? 이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죠.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언제 집을 나서고 집에 들어오는가? 그러면은 자주 출퇴근하는 시간을 찾아내면 얘 이 시간 집에 없어. 이거 알겠죠? 뚫고 들어오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되게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 TV도요. 그리고 child monitors예요. 아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모니터예요. 나도 설치했다가 지웠거든요. 나중에 설치를 뺐는데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되게 쉽게 해킹하는 게 저런 집에 다는 카메라 CCTV래요. 근데 그 동영상이 도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봤는데 되게 위험하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냥 가정생활하는 그 집에 CCTV 찍히는 게 다 나가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동영상이 유출이 됐는데 물론 되게 젊은 독신 여자가 혼자 사니까 그걸 유출시켜가지고 이제 팔았겠지만, 그치? 그런데 내가 옛날에 저 차일드 모니터를 달았단 말이야. 왜냐면 이렇게 집에 아기가 있는데 내가 못 보니까 잘 놀고 있나. 그리고 가끔 이렇게 이 모니터 CCTV가 스피커가 된다? 소리가 돼. 그러면 엄마야 이러면 이제 되게 막 이렇게 엄마 목소리 가끔 들려주는 거 있잖아. 아니면 애가 내 목소리 모른단 말이야. 그럼 막 엄마야 그럼 애가 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 누구야 이러니까 엄마의 목소리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툭 하면은 안녕 엄마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3살 때까지는 엄마 목소리 천상에서 들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모니터가 다 이런 구석탱이 이런 데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저 위에서 목소리 들리는 거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데
천장에서 엄마 목소리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 실존이 아니고 늘 카메라에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막 인식이 그랬어. 어쨌거나 자 모니터를 달아놨었단 말이야. 근데 집에서 누가 이렇게 눈썹 그리고 예쁘게 하고 앉아있어. 그렇잖아.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 해킹돼가지고 영상 떠나다는 거 뉴스에 보고서 나도 바로 떼버렸거든 카메라. 그런 거야. 그래서 와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이나 모니터즈랑 스마트 TV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역시 뭐야? spy는 왜 온 거예요? 명사 말고 동사가 있어요. spy on you 하면 당신에 관하여 spy 감시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어요 라고 쓴 거죠. 아래쪽에 보면요. 교과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 진도 아직 다 안 끝난 반이 많은데 만약에 다 끝나고 뒤에 맨 끝에 가면은 랭귀지 포커스 뒤에 교과서 주요 수거편을 공부하면 이걸 수거라고 굳이 써놨어요. With these concerns in mind를 굳이 써놨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 concerns는 아까 말했지만 염려 우려 사항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걱정거리를 in mind 머릿속에 마음속에 with 가진 채로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글에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굳이 수거라고 외울 거 뭐 있어? 그냥 직역해도 되죠. 그쵸?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뭔가 진지한 논의가 그래서 is needed야. 주어는 discussion, 동사는 is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명사들이 나와요. benefits, 장점이죠. 혜택이니까. downside라는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요 참에 아예 정리를 할 참이에요. 뭐냐? 장점과 단점에 대한 명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장점에 해당되는 benefits에 대한 얘기들, 장점을 요 아래다 써보고요. downside에 해당되는, 즉 단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요 아래다가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해볼게요. 장점은 benefits 말고 advantage에서 먼저 시작할게요. 단수형을 쓸게요. 기본형으로 advantage. 그럼 단점은 뭐가 되겠어요? 저거의 반대급인 disadvantage가 들어가죠. 그리고 pro라는 표현인데 pros랑 보통 cons랑 s 붙인 채 많이 써요. pros and cons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장점 자리에 강점이라는 의미로 strength를 쓸 때가 있어요. strength는 힘을 말하기도 해요. power를 말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강점이 돼요. 강한 요소. 그래서 장점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러면 단점은 약점이 되겠죠. 그래서 weakness. 다운사이드에 맞먹는 단점의 동요로 drawback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rawback. 말 그대로 draw, 잡아당기는데 back,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사람이 앞으로 나가게 추진시켜주는 장점이 아니라 후퇴하고 퇴보하게끔 만드는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drawback. 자, 이런 단어들이 장점 계열, 단점 계열이니까 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 잘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자 이제 IoT의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본문이 끝날 겁니다. Despite these concerns예요. 물론 이런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T는요 will lead to예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랍니까? 뒤에 lead to는 위에다가 result in 써주시고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A new wave예요. 새로운 물결. 저기서 말한 물결은 물론 파도랑 동의어긴 하지만 저 웨이브는 그거예요. 우리 왜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뭐 지식산업시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한 시대에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새로운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결인데 on internet-based products예요. 인터넷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새로운 물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IoT impact라는 것은 will be similar to인데 이 to 체크 한번 할게요. 우리가 뭐뭐랑 비슷하다라고 할 때 자꾸 뭐뭐랑이니까 with라고 생각하는데 similar는 to를 써요. 어디에 유사하다예요. to예요. to.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일단 how smart 그러니까 how까지 먼저 쓸게요. how 하나. 그 다음에 뒤에서 여기서 치고 나서 주어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동사를 여기 changed에다가 1번 쓰고 그 다음에 became에다가 2번을 쓰는데요. 결국 to 뒤에 들어가는 이만큼 전체가 의문사절. 그래서 아래쪽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접 의문문절이 저기 how에서부터 여기 lives까지 끝까지 전체예요. 근데 이 전체 간접 의문문절이 저기 전치사 to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내용상 이 전체 내용에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IoT의 영향력은 이거랑 비슷할 거야 이 얘기예요. 자, 뒤에 뭐랑 비슷한지 봅시다. 스마트폰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이제는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전과 지금을,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됐냐? became a natural part of our daily lives. 우리 일상생활의 아주 당연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죠. 이거랑 유사해질 거라는 건 뭐야? IoT를 우리가 되게 미래의 소설책 같이 지금 설명을 해놨는데 아니야. IoT가 우리 세상을 완전 바꿔버릴 거고 결국 몇 년 지나봐 우리 일상생활에 IoT 없이는 못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란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장치들인데 that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장치가 will be connected 다 연결될 거고요. And IoT 그 IoT가 will be present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아래쪽에 부재란 단어 체크하세요. absent 존재하지 않다라는 형용사 absent 체크하시고 반여예요. 모든 곳에 존재할 것이다. IoT가 has already begun이에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to make people's lives more convenient죠. 자 여기서요 번호를 저랑 한번 같이 매겨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make란 동사 뒤에서 첫 번째 목적어가 lives라서 목적어 1이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여기 convenient에다가 보어 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cities에다가 목적어가 2번이고 그래서 more efficient 위에다가 보어가 2번이라고 써주세요. 보통은 make 뒤에 목적어를 주르륵 쓰고 보어를 주르륵 쓰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놓고 make의 목적어가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도시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끊어놨어요. 섹트를 따로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도 따로 써줘도 괜찮죠. 예를 들면 여기다 따로 make 넣어도 되지. 예를 들면 make people's lives more convenient까지 하나 써주고 그럼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and make cities more efficient 이렇게 들어갈 건데 동사를 못하고 두 번 쓰나 싶어서 안 쓴 거죠. 그렇죠?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랑 보어가 저렇게 연결된 걸 잘 보시고요. 자 이미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영향력, 파급력은 will only continue라는 건 뭐야? 오로지 지속만 할 거란 얘기는 멈추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한 거죠. 절대 중단하지 않을 거다. To grow, 성장하다라는 뜻을 쓴 거예요. 성장하다, 발전하다. 즉 이미 시작된 거고 앞으로는 오로지 성장만 있을 뿐이다. 에서 본문의 내용은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